안녕하세요.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은 체스처럼 한 수 한 수 순서대로 두는 경우가 진짜 많잖아요. 이직을 할까 말까, 아니면 경쟁사가 신제품을 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? 오늘은 바로 이 순서가 모든 걸 결정하는 순차 게임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릴게요. 자, 그럼 바로 이 문제부터 시작해 볼까요? 새로운 도전자가 시장에 딱 나타났습니다. 기존의 강자는 시장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할까요? 아니면 그냥 새로운 경쟁자를 받아들여야 할까요? 지금 보시는 이 복잡한 그림, 이게 사실은 이 비즈니스 전쟁의 모든 가능성을 담고 있는 일종의 지도 같은 거예요. 걱정 마세요. 잠시 후에 이 지도를 완벽하게 읽는 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.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똑같은 행동이라도 그 순서가 바뀌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. 먼저 움직이는 게 유리할까요? 아니면 상대가 움직이는 걸 보고 나서 움직이는 게 더 나을까요? 오늘 이 분석을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단계는 상대방의 다음 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.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 미리 알 수만 있다면 우리의 선택은 훨씬 쉬워지지 않겠어요? 다행히도요, 이런 순차적인 의사결정을 아주 명확하게 분석하고 최선의 수를 찾아내는 강력한 도구가 있습니다. 우리가 다루는 이런 게임을 공식적으로는 전개형 게임이라고 불러요. 말 그대로 게임이 시간 순서에 따라서 쫙 전개된다는 뜻이죠. 이게 마치 도미노 같아요. 한 사람의 결정이 다음 사람의 선택지를 탁 하고 넘어뜨리고 그 선택이 또 그 다음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. 그리고 이 전개형 게임을 한눈에 딱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게임 트리입니다. 아까 보셨던 그 비즈니스 문제처럼요, 첫 번째 결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와 그 결과를 나뭇가지처럼 그려낸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그럼 이 복잡해 보이는 게임 트리를 대체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? 승리로 가는 길을 찾는 비밀 무기가 있는데요. 이게 좀 재밌습니다. 놀랍게도 시작이 아니라 맨 끝에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.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거꾸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. 좀 역설적으로 들리시나요? 아니, 최고의 수를 찾으려면 당연히 처음부터 봐야지. 왜 맨 마지막 순간부터 보라는 걸까 싶으시죠? 하지만 이게 바로 순차 게임 전략의 가장 중요한 핵심 원칙입니다. 미래를 예측하고 싶다면 가장 먼 미래, 즉 게임의 마지막 순간에서부터 거꾸로 시간을 되짚어 와야 합니다. 자, 그럼 아까 그 비즈니스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죠. 시간을 맨 끝으로 돌려봅시다. 기업 1이 이미 시장에 진입을 해버린 상황이에요. 이제 공은 기업 2에게 넘어갔습니다. 기업 2 앞에는 진입 수용 아니면 출혈 경쟁, 이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네요. 자, 우리가 기업 1의 CEO라고 한번 생각해보죠. 선택지는 두 개입니다. 만약 새로운 경쟁자를 순순히 받아들이면 5의 이익을 얻고요. 피 터지게 싸우면 2의 이익을 얻습니다. 5대 2.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? 너무 당연하죠? 더 큰 이익을 주는 수용을 선택할 겁니다. 바로 이거예요. 우리는 기업 1이 들어오면 기업 2는 싸우지 않을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게 된 거죠. 바로 이겁니다. 기업 1은 기업 2가 어떻게 나올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. 아, 내가 시장에 들어가면 쟤네는 싸우는 것보다 받아들이는 게 이득이니까 절대 안 싸우겠구나. 그럼 나는 4라는 이익을 얻겠네? 반면에 진입을 안 하면 얻는 이익은 3이죠. 4와 3, 뭘 선택해야 할까요? 답은 명확합니다. 진입하는 거죠. 게임 끝. 우리가 방금 사용한 이 강력한 분석 도구, 이걸 바로 역진귀납법이라고 부릅니다. 미래에 일어날 결과를 먼저 예측하고 그 예측을 바탕으로 현재 내가 뭘 해야 할지 최적의 행동을 결정하는 방법, 이것이 바로 순차 게임을 지배하는 논리입니다. 하지만 현실이 항상 이렇게 논리적으로만 흘러갈까요? 만약에 상대방이 우리 시장에 들어오기만 해봐, 가만 안 둬 라고 위협하는데 그게 사실은 믿을 수 없는 뻥이라면요? 이제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. 전략에서 위협은 아주 중요하죠. 하지만 모든 위협이 똑같은 힘을 갖는 건 아닙니다. 핵심적인 차이는 바로 신빙성에 있어요. 신빙성 있는 위협은 상대방이 저 사람은 진짜로 저렇게 하겠구나 라고 믿게 만드는 위협이죠. 반면에 공허한 위협은 뭐랄까, 말로는 무섭게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면 자기 자신한테 손해가 더 크기 때문에 상대방이 믿어주지 않는 위협이에요. 이 개념을 아주 잘 보여주는 정말 유명한 퍼즐이 하나 있습니다. 바로 진액 게임인데요. 두 사람이 돈 무더기를 앞에 두고 번갈아 가면서 선택을 해요. 이 돈을 그냥 내가 가질지
아니면 다음 사람에게 넘길지요? 넘길 때마다 돈은 점점 더 커집니다. 순수한 논리.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배운 역진귀납법으로 이 게임을 분석하면요. 아주 이상한 결론이 나와요. 결국 마지막 사람이 무조건 돈을 가질 테니까 그 앞 사람도 돈을 가질 거고, 이렇게 계속 거꾸로 계산하면 결국 첫 번째 사람이 첫 순서에 바로 돈을 갖고 게임을 끝내는 게 최선이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. 근데 실제 사람들을 데리고 실험해보면 아무도 그렇게 안 해요. 서로를 믿고 돈을 계속 키워나가죠. 이론과 현실의 이 차이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?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. 어떻게 하면 나의 위협을 공허하지 않게, 나의 약속을 진짜 믿을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? 어떻게 하면 이 게임의 판 자체를 바꿀 수 있을까요? 바로 이겁니다. 주어진 규칙 안에서 최선의 수를 찾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. 하지만 진짜 대가들은 그 규칙 자체, 즉 게임의 판을 통째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꿔버립니다. 어떻게 판을 바꿀 수 있냐고요? 바로 공약, 즉 아주 강력한 약속을 통해서 가능합니다. 예를 들어 스페인의 정복자 코르테스가 아즈텍을 정복할 때 타고 온 배를 다 불태워버린 것처럼 후퇴라는 선택지 자체를 없애버리는, 스스로의 손을 묶는 방법이 있죠. 또는 되돌릴 수 없는 대규모 투자를 해서 나는 이 사업에서 절대 안 빠져 라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보내는 방법도 있고요. 그 차이를 이 듀폰의 사례에서 아주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. 왼쪽을 먼저 보시죠. 듀폰이 생산 설비를 늘릴까 말까 그냥 고려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. 경쟁사 입장에서는 에이 설마 진짜 하겠어? 라고 생각할 수 있죠. 하지만 오른쪽을 보세요. 듀폰이 이미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서 공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. 이 되돌릴 수 없는 투자는 더 이상 고려가 아니라 선언입니다. 우리는 진심이다! 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어서 경쟁사의 선택지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. 네, 맞습니다. 듀폰은 경쟁사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는 수준을 넘어서 자신의 행동으로 경쟁사가 특정 행동을 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 자체를 설계한 겁니다. 이것이 바로 전략적 공약의 무서운 힘이죠. 결국 핵심은 신뢰를 만드는 기술이에요. 되돌릴 수 없는 행동을 통해서 나의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.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위협은 더 이상 허무한 메아리가 아니라 상대방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 되고요. 나의 약속은 굳건한 믿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. 오늘 우리는 순차 게임의 세계를 탐험하면서 미래를 예측하고 심지어는 그 미래를 바꾸는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합니다. 지금 나의 일과 삶에서 나는 그로 주어진 상황에 맞추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까? 아니면 이 상황 자체를 나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그 과감한 한 수를, 그 게임 체인징을 고민하고 있는 걸까?